네, 그러면은 우리가 전방향 카메라,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진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360도 카메라 또는 전방향 카메라 또는 옴니 디렉셔널 카메라라고 하면은 대략 반구로 가정을 하면은 180도 또는 그 이상 360도까지의 화각을 가지는 그런 카메라 또는 렌즈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옴니 디렉셔널 카메라, 전방향성 카메라 또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초점의 전 방향의 빛을 캡처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아까 인스타 360 카메라에서 보셨던 것처럼 180도짜리 카메라 두 대로 어떤 360도 전 방향의 빛을 모으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도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360도 사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렌즈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 개의 렌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개의 어안 렌즈, 피시아이 렌즈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안 렌즈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한 개의 렌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완전한 360도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는 180도 또는 그 이상 정도 수준의 이미지를 얻으실 때 한 개의 어안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어안 렌즈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인스타 360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두 개의 피시아이 렌즈를 사용을 해서 360도로 커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180도짜리 두 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대략 200도에서 220도짜리 어안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겹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디지털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180도 이상의 화각을 가진 두 개의 어안 렌즈를 사용을 해서 360도 영상을 얻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0도에서 220도 화각을 가지는 영역이 서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합성을 하거든요. 합쳐가지고 스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치하는 영역에 약간의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오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 이상의 렌즈를 사용해서 360도 화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노노라고 이름이 붙여진 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정말 여러 개가 달려 있죠. 36개의 렌즈가 달려 있는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중으로 던지든지 어떤 특정 지점으로 이 카메라를 던져서 촬영을 하는 형태의 이런 카메라도 존재하지요. 36개의 렌즈와 카메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단일 씬을 360도로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카메라에 더 많은 렌즈를 사용을 할수록 개별 이미지를 스티치하는 것은 보다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고품질의 360도 영상, 360도 이미지를 얻을 때는 36개의 카메라라는 것은 36개의 센서를 또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화각의 최고 해상도의 센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더 고품질의 360도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리그와 같은 카메라 장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액션캠으로 잘 알고 계시는 고프로와 같은 그런 액션캠을 6대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배치해서 360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장치들, 기기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And here it is. It's called the Omni, and it includes these 6 Hero 4 black cameras, this metal housing you can see here, and software that's going to allow you to capture, stitch, and publish 360-degree footage. As you mentioned, John, it is going to run you about $5,000. Now, obviously, that's pretty pricey for your average consumer, but the device could make more sense for professionals like filmmakers who want to experiment with VR content. So the Omni both aligns the cameras and syncs them. In other words, they're
user only has to program the settings in that one primary camera. Charlie Anderson of Doherty & Company, who covers GoPro, tells me the Omni is important as a potential marketing tool. The more compelling GoPro footage that's out there, he says, the more likely consumers are going to be to buy GoPro cameras. 다음으로는 모자이크 베이스드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 베이스드 카메라는 사실은 이제 파노라마하고는 조금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한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뭐 하나의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씬을 촬영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모자이킹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일단 첫 번째 존재 조건이 필요할 것이고요. 모자이크 베이스드 카메라를 통해서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나요? 그 초고 해상도를 이루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초고 해상도와 초고 화각 뭐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해상도와 화각을 얻어내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도 360도 카메라의 하나의 형태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에펠탑 같은 그런 하나의 유적지라든지 아주 유명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에펠타워를 찍잖아요. 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찍혀진 에펠탑의 수많은 사진을 클라우드로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로 그 수많은 사진을 획득한 다음에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합성하고 합쳐서 하나의 초고화질 이미지로 또는 초고화각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요. 모자이크 베이스드 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o let's pull up now something else. So this is actually live on the web now. You can go check it out. This is a project called Photosynth, which really marries two different technologies. One of them is Seadragon, and the other is some very beautiful computer vision research done by Noah Snavely, a graduat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o-advised by Steve Seitz at UW and Rick Zeliski at Microsoft Research. A very nice collaboration. And so this is live on the web. It's powered by Seadragon. You can see that when we kind of do these sorts of views, where we can dive through images and have this kind of multi-resolution experience. But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images here is actually meaningful. The computer vision algorithms have registered these images together so that they correspond to the real space in which these shots, all taken near grassy lakes in the Canadian Rockies, all these shots were taken. So you see elements here of stabilized slideshow or panoramic imaging. And these things have all been related spatially. I'm not sure if I have time to show you any other environments. There are some that are much more spatial. But I'd like to jump straight to one of Noah's original data sets. And this is from an early prototype of Photosynth that we first got working in the summer. To show you what I think is really the punchline behind this technology, the Photosynth technology. And it's not necessarily so apparent from looking at the environments that we've put up on the website. We had to worry about the lawyers and so on. This is a reconstruction of Notre Dame Cathedral that was done entirely computationally from images scraped from Flickr. You just type Notre Dame into Flickr, and you get some pictures of guys in T-shirts and of the campus and so on. And each of these orange cones represents an image that was discovered to belong to this model. And so these are all Flickr images, and they've all been related spatially in this way. And we can just navigate in this very simple way. You know, I never thought that I'd end up working at Microsoft. It was very gratifying to have this kind of reception here. So this is, as you can see, this is lots of different types of cameras. It's everything from cell phone cameras to professional SLRs. Quite a large number that have been registered together into this environment. If I can find some of the sort of weird ones, so many of them are occluded by faces and so on. There's somewhere in here. There's actually there are a series of photographs. Here we go. This is actually a poster of Notre Dame that registered correctly. Okay, so if we can dive in from the poster to a physical view of this environment. So
What the point here really is that we can do things with the social environment. This is now taking data from everybody, from the entire collective memory of visually of what the Earth looks like, and link all of that together. All of those photos become linked together, and they make something emergent that's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You have a model that emerges of the entire Earth. Think of this as the long tail to Stephen Lawler's virtual Earth work. And this is something that grows in complexity as people use it, and whose benefits become greater to the users as they use it. Their own photos are getting tagged with metadata that somebody else entered. If somebody bothered to tag all of these saints and say who they all are, then my photo of Notre Dame Cathedral suddenly gets enriched with all of that data. And I can use it as an entry point to dive into that space, into that metaverse, using everybody else's photos, and do a kind of a cross-modal and cross-user social experience that way. And of course, a byproduct of all of that is immensely rich virtual models of every interesting part of the Earth, collected not just from overhead flights and from satellite images and so on, but from the collective memory. 네, 이렇게 이제 360도 카메라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360도로 촬영된 사진은 주로 어떤 경우에 활용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뭐 서라운드 뷰 또는 뭐 어라운드 뷰 내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자동차에는 카메라 센서들이 정말 많이 탑재가 되지요. 네. 전방향을 볼 수 있도록 옴니 디렉셔널하게 전방향을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사용되도록 주로 이제 영상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동차에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전방향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에도 활용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360도 카메라, 360도 촬영이라는 것은 요즘에 상당히 인기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레이더나 라이다 뭐 등등의 다양한 그런 캡처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나 라이다 기술보다 무조건 캡처된 이미지 센서로 수신된 그 이미지 비전만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우리가 이제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차할 때 이렇게 뭐 참고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파노라믹 아트, 파노라마 쪽 사진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360도 카메라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와 컴퓨터 비전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어떤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런 친구들도 360도 카메라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360도 카메라가 아니라면은 뭐 앞에 전방의 카메라, 후면의 카메라를 두고 화각을 넓혀가지고 360도로 계산을 한다든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에서도 정말 이 360도 화각의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쪽이라든지 부동산 쪽에서도 당연히 360도 카메라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부동산 사이트에서 요즘에 소개하는 그런 그 부동산 컨텐츠들 보시면은요. 360도 영상 사용한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360도 촬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이미지로 부동산을 소개를 한다든지 건축물을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대리점을 비대면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대리점을 360도로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의 디지털 쇼핑, 삼성전자의 버추얼 리얼리티 샵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 마우스로 탐색을 하는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바로 이게 360도 사진이죠. 360도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360도 사진, 특히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촬영한 360도 사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LG전자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고퀄리티로 보시는 것과 같이 쭉 한번 보시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360도 촬영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퀄리티로 촬영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LG전자에서 이제 오늘의 집과 협업을 해서 같이 함께 만든 오브젝 컬렉션 브랜드관이라는 VR 쇼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60도의 사진으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제가 지금 아래를 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제품들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침실로 들어왔네요. 네, 침실로 들어와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360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똑같이 이제 대리점을 360도로 볼 수 있는 VR 체험이 아니죠. VR 쇼룸을 만드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 360도 영상을 만드는 방식 여러분들이 방금도 보셨겠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360도 영상을 아주 깔끔하게 잘 구현을 해놨지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VR 사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이 VR 사진의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퀴즈를 드리자면 과연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화질의 퀄리티를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고퀄리티의 고해상도로 촬영된 것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직접 제품을 볼 때에도 상당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과연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런 그 3D 사진을 바탕으로 한 VR 쇼룸이라든지 진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영상 또는 이미지 360도 이미지를 만들 때는 상당히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이제 DSLR 카메라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 수준의 고해상도의 또 고품질의 에퍼추어도 상당히 넓은 풀프레임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DSLR이나 미러리스 정도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시죠. 추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게 공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디지털 쇼룸 같은 경우에는 VR 사진을 360도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아이폰을 사용했습니다. 이 360도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고품질로 뽑아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이폰하고 궁합이 좋아가지고 삼성전자인데 아이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는 이제 좀 더 고퀄리티의 미러리스 카메라,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해서 스티칭을 해가지고 또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스티칭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개의 사진을 가지고 포토그래메트리를 했다는 얘기죠. 포토그래메트리를 해서 360도의 사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인데 이미지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 정도 수준의 고퀄리티로 상업적인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폰으로 찍었다라는 절대 비밀인 사항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LG전자도 저번 달에 공개했죠. LG전자도 디지털 쇼룸을 오브젝 컬렉션 디지털 쇼룸을 저번 달에 공개했고 삼성전자도 공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업계 비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이거는 이제 3D 복원을 할 때도 역시 360도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인체 내부를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인체 장기나 뭐 이런 조직 같은 것들을 복원을 할 때,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도 당연히 360도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360도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VR 사진, AR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버추얼 리얼리티, 네, VR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 세계하고 비슷하거나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시뮬레이션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하게는 이 가상현실은 엔터테인먼트, 뭐 비디오 게임을 하신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교육적인 목표로, 특히나 이제 뭐 메디컬 쪽, 의료 쪽에서는 뭔가 수술을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VR로 체험해 보면은 상당히 경험자로서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뭐 밀리터리 트레이닝과 같은 경우, 네, 군사적인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군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몰입적인 가상현실, 뭐 우리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 네, 저 비행기 조종하는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비행 훈련을 처음부터 비행기를 몰지는 않잖아요. 네,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내에서 가상으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네, 버추얼 리얼리티로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네,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VR을 사용을 하기도 할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VR은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가상현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릴 AR이 있겠죠. 아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증강현실도 요즘에 상당히 좀 네, 트렌디하게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앞으로 뭐 수년 내에 이 AR 바탕으로 되어 있는 기기를,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죠. 특히나 이제 애플과 같이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회사에서 나오는 안경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특히나 AR 같은 경우에는 그런 AR 제품이 대중화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AR 기술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MR이나 XR과 같은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VR 기술의 하나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런 혼합 현실하고요. 그 다음에 증강 현실, 요즘에 엄청나게 또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비대면 콘서트를 많이 열었거든요. 이때 많이 차용한, 도입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XR, Extended Reality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XR 기술을 사용을 한 콘서트 장면 잠깐 구경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이렇게 XR 기술들도 요즘엔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영화 또는 뭐 K-팝 뮤직비디오와 같은 그런 곳에서 상당히 XR 기술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불가능의 영역에, 미지의 영역에 속해 있던 부분들이 이 XR 기술을 통해서 많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고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VR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헤드셋이 필요하죠. 네, HMD라고 얘기를 하는 헤드셋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VR에서는. AR에서는 이제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지금 애플에서도 AR 글래스를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와 같은 이제 AR 글래스의 신제품이 저번 달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AR 제품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몰입형, 뭐랄까요, 완전히 몰입된 그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제품은 바로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에 있어서 몰입감을 제공을 해주죠. 그게 이제 VR 기술이라고 치자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약간 좀 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또 한참 또 핫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머시브 사운드, 몰입형 사운드까지도 요즘에는 상당히 이 VR과 함께 요즘에 기술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머시브 사운드의 이머시브 비주얼 컨텐츠에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을 뭔가 가상의 새로운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러한 기술들을 통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정의를 한다.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아래에는 그런 수많은 아주 세부적인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런 360도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360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스티칭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붙이는 형태로 해서 파노라마도 만들고 360도 영상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티칭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360도 VR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티칭의 방법 세 가지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렉틸리니어 스티칭, 직선 스티칭입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놓고, 삼각대가 있으면요, 네, 제가 삼각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각대를 놓고, 삼각대를 놓은 상태에서 대략 한 30도 각도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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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0도씩 여러분들이 앵글을 돌리면은 이렇게 딸깍하고 멈추는 그런 형태의 이 360도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 기기들도 있거든요. 주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로 이제 뭐 30도씩 세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보통 뭐 그 이상 뭐 60도, 90도로씩 세팅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하시는, 네, 뭐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60도의 고품질의 VR 사진을 촬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30도 미만으로 촬영을 하실 것을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카메라의 렌즈의 화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렌즈의 화각이 넓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60도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대신에 화질은 떨어지겠죠. 물론 30도가 아니라 60도의 각도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360도를 촬영하시기 위해서 6장의 사진만 필요하신 거죠. 6장의 사진만 있으시면 되는데, 결국 그 6장의 사진에 들어가는 총 픽셀 해상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30도로 찍으시게 되면 12장의 사진이 필요하실 겁니다. 대신에 총 해상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신 다음에 포토 스티칭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스티칭을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360도 사진까지 얻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이 된 파노라마 사진 또는 360도 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통형 파노라마, 실린드리컬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삼각대를 중심점으로 두고 카메라를 360도를 돌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된 씬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린드리컬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spherical stitching, 네, 구형 스티칭 또는 뭐 원형 스티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과 같은 네, 구 형태의 스티칭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어한 렌즈, 피시아이 렌즈가 장착된 뭐 디지털 SLR 카메라 내지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던 인스타 360 같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사진도 구형 스티칭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도, 180도 해가지고 붙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360도 구형의 스티칭으로 여러분들이 360도의 스페리컬의 파노라마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상 투어를 하시는 경우, 네, 뭐 어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셨을 때의 모습을 연출을 한다, VR로 연출을 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스페리컬 스티칭의 형태로 촬영된 그런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네, QTVR입니다. 큐비컬 스티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술은 상당히 그 버추얼 리얼리티 쪽에 있어서 VR 쪽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최초로 제안을 했던 기술이고 애플의 그 동영상 플레이어로 유명하지요. 킥타임이라는 플레이어가 있죠. 킥타임 VR이라는 기술로 출시를 하면서 이 분야를 개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큐빅 컨버터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큐빅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360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이름을 QTVR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알려진 기술이면서도 상당히 좀 오래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아까 보셨던 그 스페리컬 스티칭, 구형 스티칭이 거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원샷 옵틱스라고 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던 아이폰에서 제공되던 파노라마 기술들 있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쉽게 간단하게 파노라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